중국 초안쟁 폐의 혼란스러운 시대, 한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위대한 변혁의 서막이 시작되기 전 한 귀족 가문의 피로 태어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량. 장량은 단순한 평민 출신이 아니라 한나라 최고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후예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화려한 궁중 서재와 사서 속에서 고대의 지혜를 탐독하며 성장했고 검술과 무예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단순한 무력이 아닌 정치와 전략을 아우르는 통찰력을 심어주었고 후의 천하 통일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장량은 단지 한 시대의 책략가가 아니라 그의 혈통과 가문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인물로 한나라 건국과 중앙집권 체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숨은 영웅입니다. 이제 그의 서사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BC 230년 진나라의 무자비한 침공 앞에 한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량은 한나라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후예로서 조부 장계지와 아버지 장평이 한나라의 핵심 상국으로 활약했던 명문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멸망은 그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깊은 원한과 복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량은 전 재산을 털어 유능한 자객들을 찾으며 조국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암살 계획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양 땅에서 예를 공부하던 중 우연히 동쪽으로 여행하던 장량은 전설 속 인물이라 불리는 창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창의 역사는 강인한 힘과 무예를 겸비한 인물로 장량의 설득에 진시황의 암살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장량은 무려 120근의 철퇴를 제작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량은 진시황이 동쪽 순행을 나설 시기를 노려 지금의 하남성 원양현 동남쪽에 위치한 박랑사에서 암살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시황은 암살에 대비해 황제의 수레와 똑같은 수레를 여러 대 준비했고 결국 다른 수레를 공격하는 실수로 인해 진시황의 암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암살 미수 사건은 진시황의 분노를 자아내었고 천하의 대수생령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나라 멸망 후 장량은 조국에 대한 복수심과 미래의 부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암살 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그 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 후 장량은 이름과 성을 바꾸고 안전을 위해 합의로 도망칩니다. 한때 명문 귀족의 후예로서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고 이제 그는 은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량은 물가의 다리 근처를 논일다가 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갑자기 신발을 벗어 다리 아래로 던집니다. 젊은이, 내려가서 내 신발을 가져와라! 고 명령합니다. 당황한 장량은 예의 바르게 무릎을 꿇고 신발을 주워 건네는데 노인은 다시 신발을 던져버립니다. 장량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다시 신발을 주워서 노인에게 건넵니다. 그 순간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곧 노인은 다시 돌아와 젊은이가 가르칠만 하군! 닷새 후 새벽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고 예고합니다. 장량은 노인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마다 다리 위를 찾아갔지만 여러 차례 지각과 기다림 속에 노인에게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장량이 마지막으로 다리로 찾아가자 노인은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고서 태공병법을 건네며 말하길.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13년 후 젊은이는 제북의 곡성산 밑에 노란 돌 하나를 보게 될 터니 그 돌이 바로 나다. 노인의 이 뜻깊은 예언과 계책은 장량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 후 그는 태공병법을 정독하며 새로운 전략과 병법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항백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항백은 본래 초나라 최후의 명장이었던 항현의 아들이자 훗날 서초패왕 항우의 숙부인 인물로 살인죄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량은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위험에 빠진 항백을 은밀히 숨겨주며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 인연은 훗날 유방에게 결정적인 도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포갑과 옹치의 배반으로 근거지를 잃은 채 처참한 신세로 진가에게 붙어있던 유방. 그 당시 유방은 수천 명의 부대를 이끌고 합의해 서쪽 지역을 공격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장량이 진가를 찾아가는 도중 우연히 유방의 진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유방은 이미 여러 전투를 거치며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와중에 장량의 뛰어난 눈빛과 기지가 담긴 말투에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유방은 장량에게 말을 관리하는 자리인 구장지기를 제안하며 부하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두 사람의 출신 배경과 살아온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지만 그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습니다. 장량은 곧잘 유방을 찾아가 자신이 익힌 태공병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이들에게 태공병법을 유세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전투법과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병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장량의 가르침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한치의 의심 없이 실전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태공병법의 효과가 나타나자 유방은 장량에 대한 신뢰를 점점 쌓아갔고 장량 역시 자신의 병법을 알아주는 귀한 인물을 만나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방은 장량이 하늘이 낸 사람임을 직감하며 가장 의지할 만한 참모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장량은 자신의 뛰어난 계책과 병법을 유방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무기로 활용하고자 결국 유방의 휘하에 머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연을 시작으로 초한쟁패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중추적인 동맹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때 각지에서 군웅들이 일어나 혼란을 틈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량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를 떨치고 있었고 결국 회계에서 진가를 격파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구 또한 생을 마감했고 항량은 그들의 잔존 병력마저 흡수하며 더욱 강한 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유방은 그 당시 각지에서 전투를 벌이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에 이 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량이 새로운 중심 세력이 되자 그는 서릅으로 향해 직접 항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무렵 항량은 초나라 왕실의 후손을 찾아 새 왕으로 옹립하며 회왕이라 칭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장량은 항량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장군께서는 이미 초나라 왕실의 후손을 찾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역시 오래된 왕조였고 그 후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횡양군 성이라는 인물이 어질다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를 한왕으로 세우신다면 한나라의 잔존 세력까지 규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량의 말에는 깊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잔존 세력 규합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내건 것이었습니다. 항량은 이 제안이 자신의 세력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나라 왕실의 후손 한성이 공식적으로 한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장량은 유방과 잠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한성과 함께 약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길목에 자리 잡은 몇 개의 성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한나라 부흥의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진나라군이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강력한 진나라의 군세는 빠르게 밀려왔고 장량과 한왕의 병력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근거지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천 일대를 떠돌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장량의 꿈은 잠시 좌절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승리를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혼란 속에 초해왕의 명령을 받아 병사를 규합한 유방은 서쪽으로 진격하여 하남성 언사연 부근의 환원에 도달하며 관중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장량도 뒤따라 나서 10여 개의 성을 함락하고 양웅의 군사를 격파하며 다시 유방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유방은 한성에게 양책을 지키게 하고 장량과 함께 완성을 공격합니다. 당초 완성을 지나치려던 계획을 장량의 후방에 적군을 남겨두면 좋지 않다는 발언에 따라 진해라는 인물이 완성을 지키던 남양 태수를 설득하여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향해 진격하던 유방은 무건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군대는 2만 명에 불과했지만 눈앞에 무건을 뚫지 않고서는 함양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유방은 정면 돌파를 결심했지만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던 책사 장량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패공께서 너무 성급하십니다. 진나라 군대는 아직 건재하며 무작정 돌격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유방이 고민하는 사이 장량은 새로운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진나라의 장수들은 대부분 장사꾼 출신이라 들었습니다. 장사꾼이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지요. 우리가 전면전 대신 그들의 마음을 흔든다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장량의 말에 유방은 귀를 기울였고 곧 그의 계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군대를 뒤로 물리고 보루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대군이 밀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군량을 5만 명분이나 준비하게 했습니다. 또한 높은 산봉우리마다 깃발을 빽빽이 꽂아 실제 병력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기라는 인물을 진나라 진영으로 보내 금은 보화를 바치며 적 장수들을 회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진나라는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유방 장군께 충성을 바친다면 패전의 치욕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기에 설득에 진나라 장수들은 흔들렸습니다. 이미 사기가 바닥을 친 진군에게 이 계책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싸울 의지를 잃고 항복을 약속했으며 심지어 유방과 함께 함양을 공격하자는 말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유방에게 다시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수들은 항복했지만 병사들까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부하들이 반발의 전황이 바뀌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유방은 주저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항복해 방비가 허술해진 성 안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전투 준비도 하지 못한 진나라 군대는 공황에 빠졌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무관을 함락하며 대승을 거둔 유방의 군대는 그 기세를 몰아 함양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왕 자영을 항복시키며 진나라의 멸망을 결정지었습니다. 이후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황궁에 입성하자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 사치와 향락에 빠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패현 출신의 건달 번쾌가 이를 말리지만 유방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량은 다시 나서서 유방에게 청렴과 검소함의 중요성을 강력히 설파합니다. 진나라의 포악한 잔적을 완전히 청산하려면 지금 이 순간 사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국 장량의 간언에 유방은 보물을 잠시 제쳐두고 주변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군사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써 함양 백성들은 군대의 온갖 약탈을 면했고 유방에 대한 인심은 크게 높아져 패공이 진나라의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